여러 한국 신화 또는 불교, 도교의 설화들을 읽었는데 네네. 불교의 설화 중에서 그 지장보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로 맹세를 한, 스스로 맹세를 한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그분이 하는 일이 변호사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호사와 이제 재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니요, 인간에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신과 함께를 그릴 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었고 네. 특히 신과 함께 이승편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09년에 그런 철거민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일과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이렇게 엮으면 뭔가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승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꼭 남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압박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제가 주인공을 남자로 설정한 이유는 제가 남자고 여자들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자로 설정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당시에 좀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사회 이슈들이 그 만화 안에 섞여 있습니다. 헬조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저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도 자주 쓰는 이제 말인데요. 사실 그 신과 함께를 처음 그릴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승편, 이승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승은 이승처럼 그리고 이승은 정말 지옥처럼 묘사를 해보면 더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한 면이 있죠. 그게 원래 신화에서 이제 그 성주 신이 되는 이제 그 황후양과 망막 부인이 황후양과 망막 부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황후양은 이제 성주 신이 되고 집을 지키는 성주 신이 되고 망막 부인은 그 집 터를 지키는 터주 신이 이제 되는데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신화편에서는 망막 부인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 이승편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신화편의 성주전의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부가 손을 꼭 잡으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관없다. 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둘을 신으로 만든 대별왕이 사람들이 당신을 잊지 않는다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대사를 쓴 이유는 사람들이 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이미 한 명은 사라져 있고 그래서 그 무너지고 있는 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미 그래서 몇몇은 이미 사라져 있고 그 세 명이서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무너져 가고 있는 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캐릭터입니다. 다른? 예, 철용신은 그 장독을 네. 지키는 신으로 따로 있고, 망막부인은 그 집 터를 지키는 터주신으로 따로 다른 신입니다. 네. 그 이유는 그 한국 신화에서 측신과 조왕신이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묘사가 되는데, 그건 뭐 신화편에 나와 있지만 막 서로 죽이고 뭐 그랬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신들마저 손을 잡고 이렇게 맞서야 하는 어떤 위기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손을 잡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도의 이제 힘든 상황을 묘사를 하려면 사이가 안 좋은 조왕신과 측신이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신화에서도 해원맥과 덕춘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서 그냥 제가 지어냈는데, 저는 그 예전에 프랑스 영화 레옹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킬러와 어떤 소녀가 나오잖아요. 레옹과 마틸다가 나오는데 그런 구도로 뭔가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좀 비정하고 어떤 상처가 있는 그런 어떤 아저씨와 그 되게 순수한 소녀의 어떤 우정 같은 걸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렸죠. 저는 아무래도 그 저승편의 주인공인 그 진기한 변호사를 에게 좀 애착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감기 저승편의 재미는 어떤 지옥의 여러 가지 난관 그리고 재판을 그 변호사가 굉장히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부분인데요. 그 지혜라는 건 결국 제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 변호사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 3부작 중에서는 일단 저승편을 가장 공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승편을 좋아하고, 한국 신화를 이제 만든 그 신화편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그렸던 강림도령의 과거가 나오는 그 강림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좀 비극적인 과거 캐릭터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 신화에 보면 여러 종류의 저승차사가 나오는데 지금과는 맞지 않는 죽음을 다루는 차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탄석차사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고, 단물차사는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차사인데, 지금은 그렇게 죽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사들은 은퇴를 했다고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퇴를 한 차사들은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차사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있고, 마치 그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고, 사실 시기적으로는 덕춘이와 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어떤 그런 지금은 사라진 어떤 죽음의 형태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신과 함께 영화가 대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이제 책도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영화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충분히 어떤 대만의 독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